안녕하세요. 이호석의 여의도 스타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이 시간에는 미래에셋증권의 이재광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증권의 이재광 애널리스트라고 하고요. 네. 오늘 여의도 스타들이라 그래서 제가 나와야 되나 되게 고민했는데요. 일단 저는 네, 저희 회사는 여의도 아니고요. 회사는 여의도에 없죠. 네, 네, 이 근처에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도 아니고 네. 굳이 하면 저는 을지로 듣보라고 하시는데 네, 어떻게 초대해 네, 네. 주셔서 네, 오늘 UAM 좀 말씀드리려고 좀 네.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 보면은 UAM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들어가지고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난다 이런 개념도 물론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여의도에서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제랑은 좀 거리가 좀 있고 조금 먼 미래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재광 연구원님한테 이 내용으로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투자와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 실생활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해 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뭐 저는 그렇게 먼 미래라고 안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다음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넥스트 버블은 지금 솔직히 이제 버블이라고 하면은 가장 네. 관심 많은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뭐 이런 쪽에 지금 대부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 넥스트 버블은 여기가 될 거라고 저는 어떻게 확신하고요. 네. 그래서 돈도 될 겁니다. 네네. 된다고 저는 확실히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계열이 근데 뭐 굉장히 길죠. 한 달 뭐 이렇게 보면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좀 마음을 길게 보고 뭐 10년 이건 아니고요. 뭐 네네. 몇 년만 놓고 봐도 충분히 괜찮은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 꼭 주식 투자 아니어도 네. 이거는 공부해보고 하다 보면은 되게 또 다른 쪽으로 돈 벌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부동산 가치하고도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 그래요. 그렇죠. 네, 야, 부동산의 이 가치에 네. 말하면 되게 위험한데 솔깃합니다. 네, 솔깃한데. 되게 위험한 발언이긴 위험한 발언일 한데 수도 있지만 좀 어쨌든-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부동산 가치의 되게 큰 부분이 물론 전 부동산을 그렇게 잘 알진 못하지만 네네. 큰 부분이 직주 근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부동산 가치를 매길 때, 그러니까 제가 매길 때, 제가 어디에 이사를 간다거나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직주 근접이에요. 그게 이제 기회 비용이랑도 연결되고 네, 시간의 저는- 기회 비용도 연결되고 네. 그죠? 다 그 연결되는 이동 거죠. 시간을 되게 좀 게을러가지고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라리 좀 뭐 집이 작거나 뭐 이래도 가까운 걸 선호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큰 가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대중화되고 저도 막 자유롭게 탈 수 있게 되면 자, 이게 여기서 이게는 UAM이어가지고 자, 이거 거기까지 결론이 나오면 너무 많이 가는 거니까 네네. 우리 UAM에 대해서 이제 다시 트랙으로 돌아와서 네, 돌아와서 이제 시작을 하죠. 네. 근데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 좀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UAM과 같이 굉장히 먼 미래를 보고 있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회사의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의 표현으로는 이래요.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다.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도 크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조금씩 사보고 조금씩 관심을 키워가다가 이거는 뭐 10배씩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긴 안목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쉽게 하면 장투. 그쵸? 네. 좋다. 근데 장투긴 한데 어쨌든 마음은 편안해야 되니까 싸게 사야지. 싸게 사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가 뭐 이게 단기간에 한 달 안에 이게 얼마 올라갈 수 있고 뭐 업사이드가 10% 20%예요.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맞아요. 네. 그리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이재광 연구원이 편안하게 이제 그거 재밌어요. 하고 듣다 싶은 보면은. 얘기를 네. 다 하시는 걸로 한번 진행을 물론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네, 제가 너무 또 자세히 하면 재미도 없고 네. 하니까 좀 약간 재미도 추구합니까? 재미도 추구하면서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컴팩트하게 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혹시 좀 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네.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네. 저희 회사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이제 더 차근차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차근차근. 그래서 네. 거기 와서 보시면은 오늘 드린 말씀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좀
약간 깊게 들어가는 오케이. 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계속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네. 뭐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네.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네. 요새 좀 말씀 이쪽 항공우주 쪽에 음. 아까도 말씀하신 맞아. 오늘도 해외 블루오리진 가던데. 가잖아요. 어.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이쪽에 좀 관심들이 있으신데 맞아요. 제가 보다 보면은 좀 약간 바로잡고 싶은 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네. 뭐 기사에도 나오고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전문가분들도 막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주항공 뭐 관련주 뭐 우주항공 이렇게 관련주. 말씀하시는데요. 우주항공이란 말은 없습니다. 아. 네, 이거 제발 쓰지 맙시다라고 제가 진짜 네. 계속 드리는 말인데 그냥 좀 설명드리면은 네. 산업의 범주를 한번 나타내 보면 자료 보시면 되는데요. 네. 크게 보면 이제 항공 산업이에요. 항공 산업. 네, 거기에서 분화되는 게 항공 우주와 항공 운송으로 나뉩니다. 항공 운송은 아시죠? 그렇죠. 항공사들 우리가 아는 뭐 에어라인. 대한항공. 그렇죠. 이게 왜 분화됐냐면은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예전에는 원래 하나였는데 항공이었는데 보잉이 원래는 항공사도 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예전에.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독과점법 때문에 분화되면서 그게 지금의 유나이티드 항공이에요. 그렇군요. 예전에 같은 회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산업이 좀 전문화됐다고 보면 되죠. 옛날에는 다 했는데 그래서 나뉘는 거고 항공 우주 산업이 이제 최근에 말하는 관심 갖는 에어로스페이스를 번역한 거고요. 우주 항공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네. 그 안에는 이제 항공기를 제작하는 항공기 산업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주 산업 이렇게 나뉜다. 우주 여행도 가고. 그래서 우주 항공이 아니고 항공 우주다. 위성도 띄우고. 뭐 이런 만약에 여러 가지 일들. 우주를 좀 강조하고 싶다. 난 우주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주 산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우주 항공이라고 이거 하냐? 누가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거 찾아보려고 근데 제가 누가 보기엔 이 말을 어쨌든 썼지? 뭐 근데 그 이재광 연구원이 뭐 이렇게 열을 내시니까 그렇긴 한데 뭐 그거나 같은데. 그거나 같긴 하죠. 네. 근데 이거는 만약에 표현하면은 뭐, 네. 연합뉴스잖아요. 네. 그러면 뉴스 연합. 아. 뭐 어때? 똑같은데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거는 하나 바로 잡고 싶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네. 그냥 상식 차원에서 네, 상식 말씀드린 차원에서. 거고요. 이제 UAM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드릴 말씀 이제 UAM이 뭐고 왜 네.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게 되냐 될 진짜냐? 거냐 그거랑 언제냐? 뭐 되면은 뭐 얼마나 커질 거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에 투자하고 싶다 어떤 회사를 투자를 하면 될까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말이 헛나가면은 네. 다시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은 네. UAM이 뭐냐 그리고 왜 필요하냐 여기서부터 왜 말씀드리면요. 필요하고 UAM이 뭔지도 일단 네, 뭔지부터 약자부터. 하면은 뭐 이제 UAM의 약자는 얼번 에어 모빌리티 약자고요. 뭐 하면은 뭐 도심 항공 교통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에어택시라는 애칭이 제일 잘 에어택시. 표현합니다. 네, 그냥 에어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는 우리가 도시에서 움직일 때 뭐 버스, 지하철, 택시 이렇게 2차원으로 갔는데 이제 하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대중교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막 표현하기에 뭐 플라잉카, 드론 택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좀 안 맞아요. 네. 네, 일단 플라잉카 아니에요. 이거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전기 비행기입니다. 일렉트릭 에어크래프트가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고요. 네네. 그리고 드론 택시도 드론 형태의 그 기체는 일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되게 수준이 좀 낮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체를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제일 에어택시가 좋은 거는 편합니다. 에어택시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이용한 택시인 게 현재로서는 제일 좀 비슷한 표현이고요. 네네. 그림으로 설명하면 자료 보시면요, 이게 좀 일러스트화된 건데 이렇게 도시 내에서 수직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수직으로 떠서 수직으로 내리고 네네. 이렇게 슝슝슝 날아다니는. 네. 택시나 야 니네들은 거기 밑에 땅에서 그러고 있지만 나는 하늘 날아다닌다 뭐 이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2차원 공간이 이제 포화가 됐기 때문에 좀 이제 3차원 공간을 이용하면은 그리고 앞으로 도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으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왜 필요한가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나왔네 딱. 네. 다음 자료 보시면은 뭐 꼭 이건 굳이 이 숫자는 안 봐도 우리가 체감이 되는 거죠. 맞아요. 실생활에. 그러니까 다들 지금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도시에 살 거고 그러므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장 큰 거는 뭐 일단 주거 문제가 되겠죠. 현재 체감할 수 있는 거죠. 다들 도시에 모여 사니까 집값은 계속 주거 비용 올라가고 집값이 너무 올라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멀리 살게 되면은 이동 거리가 너무 길고 맞아요. 그럼 뭐 출퇴근이 되게 길면은 또 거기에서 낭비하는 시간의 가치는 뭐 돈으로 환산하기도 어렵지만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냥 글로벌하게 안 봐도 서울만 해도 그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얼추 잡아서 3시간이더라고요. 네. 그럼 하루에 24시간에 3시간을 거기에 낭비라고 할 수도 있고 낭비죠. 네. 낭비하고 거기에 우리가 힘을 쏟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만 줄어들어도 사회적 비용과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면은 교통안전국인가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그 교통과 관련해서 비용이 67조 원이 된다는 그런 보고도 그쵸.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게 진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GDP의 한 3% 정도 되는 거고 다른 어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좀 높은 편이긴 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UA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나온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리고 또 더 나가면은 하늘을 날아다니려는 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다들 꿈꿔왔던 거긴 하죠. 네, 어렸을 때면 우리 상상화 그림 그리면은 제일 많이 그렸던 게 맞아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맞아요.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지금 우리 하늘을 이용 못 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말하는 거 이제 단거리, 음. 예. 공항을 안 가고 가는 건데 그럼 왜 이게 그 동안에는 없었냐? 왜 지금이냐? 네.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죠. 기술이 그 구현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그 동안은 기술이 네. 안 됐는데. 네. 네. 근데 그 동안에도 사실 도시에서 하늘 날아다니기도 했죠. 헬리콥터. 그렇죠. 네. 지금도 가끔 뭐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보통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은 대부분 뭐 대통령이겠구나, 그렇지, 뭐 그렇지. 장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뭐 누가 뭐 바빠서 타고 가는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만 이제 다 제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렇게 됐던 이유는 헬리콥터는 일단 너무 시끄럽죠. 그렇죠. 네, 대중교통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돌아다니는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다다다다다. 시끄러워. 근데 그게 뭐 수백 대 다닌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비싸죠. 비싸요. 헬리콥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생각해보니까 나 텔레비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미 그 부자들은 헬리콥터를 유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네, 우리나라는 없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뭐 남미나 이런 영화 데는 같은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쵸, 부자들은 올라가가지고. 뭐 가장 최근에도 운동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가장 맞아요. 최근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코비 브라이언트 맞아요. 헬기 타고 다니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능한 건데 이게 이제 대중화가 안 되는 거였는데요. 이제 이게 가능해지려고 하는 게 기술의 발전. 어떤 기술이냐? 전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가 나오구나. 그렇죠. 그 헬리콥터로 하면은 시끄럽고 비싸서 못 하는데 네. 이거를 전기화시키면 마치 정확하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뭐가 크게 달라지죠? 소음이 안 나죠. 일단 근데 엄청 사실은 조용하잖아요. 그 소음의 느낌은 헬리콥터하고 비교하니까 완전 다르네. 그쵸? 그냥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수준의 그 소음 차이랑은 완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헬리콥터가 시끄러운 이유는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 엔진. 아, 거기에서 나는 소음. 그다음에 그 엄청 큰 블레이드 터빈? 로터가 블레이드? 돌아가면서 나는 소리.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제 이비톨이라고 부릅니다. E가 일렉트릭이고 네네네. V톨이 이제 수직이 차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비톨 같은 경우는 전기니까 엔진이 없죠. 그렇죠. 전기차 엔진 없잖아요. 그렇죠. 모터로 돌아가는 네. 배터리와 모터로 돌아가는 건데 엔진이 없으니까 일단 조용하죠. 엔진 소리 안 나니까. 그리고 이 도는 것도 블레이드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게 여러 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소음도 훨씬 적죠.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100배 조용하다고 합니다. 100배요?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헬리콥터가 100배 시끄럽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 네, 그 데시벨로 표현하면은 뭐 90데시벨, 60데시벨 이러는데 네, 이거를 네. 그냥 몇 배냐라고 하면 100배 조용하다라고 하면 기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90에서 60이면 100배 조용하다고 하고요. 그럼 시끄러워서 안 된다. 이거는 알겠고. 두 번째가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인데 비싼데. 그럼 왜 헬리콥터는 왜 타는데 비싸냐? 일단 기체 가격 자체가 비싸요. 네. 그럼 기체 가격이 비싼 이유는 많이 안 만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되죠. 항공기의 단점이 그거죠. 맞아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으로 쫙 가니까 가격이 툭툭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항공기는 솔직히 대부분 수작업이고 그렇게 1년에 막 몇십만 대 만들지도 않으니까 이게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건데 이비톨은 이제 나중에 이게 대중화되면은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자동차 만들듯이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찍어내는구나. 두 번째가 운용 유지비입니다. MRO라고 하는데 헬리콥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정비하는데 되게 정비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복잡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전기로 하면 엔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세이브되는 비용이 부품이 많아요. 굉장히 적어드니까 그죠? 그것만 세이브해도 수치로 대야 또 말씀드리면은 한 4배 4배. 비용 측면에서 자, 비용 측면에서는 4배, 네, 소음 4배, 측면에서는 싸다. 10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네요.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직은 그래도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요. 그것도 이제 뒤에 설명드릴 텐데. 그러면 일단 거기 가기 전에 먼저 네. 말하면은 이게 그러면 뭐 갑자기 지금 뭐 이렇게 된 거냐? 그건 아니고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부터 이거는 우리가 상상해오던 거였다가 좀 이제 속도가 빨라지게 된 딱 트리거는 2016년이었어요. 아, 이게 트리거가 중요해요. 그렇죠. 뭡니까? 근데 2016년. 2016년에 이제 우버가 짠 하고 나옵니다. 아, 근데 우버가 뭔가 기술적으로 뭘 만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 판을 깔아줬어요. 역시 전 세계에서 이거를 중요해요. 이걸 연구하던 그 전에 우버가 그 우버 에어라는 걸 나오기 전에는 네. 중구난방이었어요. 막 누구는 이렇게 막 개발하고 누구는 저렇게 개발하고 누구는 날개를 뭐 이렇게 했다가 뭐 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이미 플라잉카라고 같은 건 이미 있어요. 트라퓨지아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미 팔아요. 뭐 5억인가 이렇게 10억인가 팔던데. 그래요. 그건 진짜 완전 제일 비싼 장난감이죠. 네네. 근데 어쨌든 근데 표준을 만들고 그쵸. 판을 깔아주는 우버가 게 뭐를 해줬냐면은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할 겁니다. 네. 우버 에어 네. 이런 서비스를 할 건데 이걸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사이즈, 뭐 어떤 성능 이런 거를 100페이지짜리 레포트를 냅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고민들과 자기들이 봤을 때 뭐 이런 현재 해결해야 될 거, 뭐 할 거, 이거를 잡아준 거고요. 약간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발휘한 거네요. 가져오세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가져오시면은 내가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만큼 확보해놨어. 나는 플랫폼 진짜 잘 될 걸. 그리고 나는 그동안에 빅데이터로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이동하는지 알아. 하니까 근데 나는 이게 없네, 이비톨이 없네. 이거 가져오시면은 저희가 같이 사업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이거 되게 근데 너무 쉽게 표현한 건데 공개 구인이네 일종의 공개 정확하게 하면 이런 거 아닌데 그냥 쉽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개념을 알면 매년마다 2016, 17, 18, 19 우버 엘리베이트 서밋이라는 행사를 매번 개최해요. LA에서 했다가 워싱턴에서 했다가 그렇게 3번을 했었어요. 그러다 2020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안 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우버는 기존 주주들의 그 여러 같은 항의로 이 사업부를 조비에 매각을 하게 됐지만 사업을 접은 건 아닙니다. 조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 우버는 지금 조비의 2대 주주예요. 우버가 이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발을 거치고 있는 건데 자 그때부터 어쨌든, 이제 트리거가 됐다는 거고요. 숫자로 보여드리면 자료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해서 그 UAM 산업에 투자되는 규모를 이제 측정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다가 작년부터 급증합니다. 올해는 거의 지금 여기 포르쉐 컨설팅 수치로는 거의 4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이 숫자를 한번 볼까요? 투자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19년까지 막대 발을 보면은 그냥 바닥을 기고 있는데 작년에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19년 대비로도 거의 말씀드리면 한 10배가 늘어난 거네. 이게 거의 뭐 얼마죠? 2억 달러니까 2억 달러면 한 2, 3천억인 거죠. 그러니까 매년 2016, 17, 18, 19 이때는 2, 3천억씩 투자가 되다가 2020년에 조가 넘어가는 거죠. 조가 넘어가고 올해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아직 올해 이미 상반기인데 올해 거의 4조 이렇게 된 거는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펙 합병이 지금 스펙을 통한 상장 펀딩이 하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온 돈만 사실 이거 아웃데이트드 된 게 더 늘었어요. 한 6, 7조 돼요. 잠깐만요. 근데 저기 밑에 있는 숫자는 지금 5540 요거는 이거 이제 큐뮬레이티드. 이게 큐뮬레이티드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위에는 저기 3730이 그러니까 3.7 빌리언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4조 원 정도 되는 규모가 올해 지금 이쪽 시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근데 이거 뒤에 더 됐기 때문에 더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가속화된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까워졌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기 써 있는 저 단어도 중요한 것 같네요. 6개의 하드웨어 플레이어에게 집중돼 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돈이 가야 되는 게 적당한지를 금융시장에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 뒤에 할 얘기인데 미안해. 그게 중요 그게 죄송합니다. 관건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 미안합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어차피 나올 얘기인데 네네네. 예. 그 이제 그 이비톨 이비톨. 기체가 일단 필요하니까 예. 거기에 일단 돈이 가야 돼요.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돈이 2020년부터 지금 여기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시작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아니고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네. 거죠. 지금. 기존에 계속 연구해오고 하다가 이게 실제로 기존에도 돈 연구할 때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네네. 연구할 때 인건비 들어가고. 그쵸. 근데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인증할 때 많이 들어가요. 테스트. 네. 시제기 만들어서 네. 테스트하고 인증받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기체마다 하는데 조 넘는다고 합니다. 와. 10억 달러, 1빌리언이 넘는다고 해요. 그 많이 끝까지 들어가는군요. 가는데. 네. 그래서 투자도 받는 거고 상장도 하는 거고 네네.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네,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와서 네. 그러면 이제 UAM 산업은 네. 뭐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아직 생태계가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아직은 뭐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UAM 뭐 업체라고 하면은 아까도 돈이 거의 간다고 했잖아요. 그 기체,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요. 이걸 구현하려면은 인프라도 필요하고 MRO도 필요하고 플랫폼도 있어야 되고. 네, 다 있는데 아직 그 생태계가 구축되진 않았어요.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걸 미리 예상을 해보면은 이 자료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첫 번째가 이비톨 비이클가 기체를 만드는 뭐 지금의 항공 산업으로 하면은 보잉, 에어버스처럼 이걸 만드는 회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플라이트 오퍼레이션 이거는 이제 이걸 운용하는 게 되겠죠. 뭐 항공사처럼 관제사 뭐 이런데. 다 포함 되겠죠. 네,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MRO 서비스 이건 당연히 유지 보수. 네, 이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면은 그 뭐 터미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뜨고 내리는 게. 뭐 주기장? 그쵸.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버티포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버티포트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또 중요한 게 충전 설비도 있어야 돼요. 그러네. 전기니까. 이게 지금 되게 여러 할 게 가지가 되게 많네요. 되게 많아요. 진짜.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디지털 인프라. 네. 이거 당연히 우리가 뭐 이렇게 사지 아니면은 뭐 가서 티켓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미리 다 디지털로, 이거 해놓고 네. 시간 맞춰가지고 이때 갈게라고 맞아요. 해놓고 가야 그리고 되겠지. 이게 뭐 이것만 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이미 이용하고 있는 여러 교통수단들과 다 연계시키는 겁니다. 네. 심리스라고 표현하죠.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버스, 지하철, 뭐 아니면 택시, 뭐 이런 아니면 라이드 헤일링 같은 거 다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최단시간에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디지털 인프라 잘 돼야 되죠. 네. 근데 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할 길이 뭔데? 네, 아무튼, 다음 네. 이 자료 보시면은 그러면은 업체가 어떻게 나뉘느냐? 지금은 다 하려는 목적이에요. 네, 왜냐? 이게 보니까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5가지 그 항목을 왼쪽에 지금 파란색 선으로 이게 표시가 돼 있네요. 이비톨부터 MRO. 이제 이거는 가로축은 음. 그 업태별로 이름 부르는 걸 이제 굳이 표현한 거예요. 하나가 네네. 시스템 프로바이더, 서비스 프로바이더, 하드웨어 프로바이더, 티켓 아. 브로커. 뭐 하면은 시스템 프로바이더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난 다 알겠습니다. 라는 그렇군요. 거고 하드웨어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뭐 우버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직접 만들진 않겠지만 기체는 만들지 않는 나머지 서비스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 프로바이더는 반대로 난 기체만 만들게요. 뭐 이런 건데 지금 웬만한 선도 업체들은 시스템 프로바이더를 지향합니다. 다 하는 거를. 네. 왜 그럴까요? 돈이 되겠죠. 돈이 되는 것도 돈이 되는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일단은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려면은 굳이 시작할 때부터 한 수 접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다 해야지. 나중에 어차피 분화는 분명 될 거예요. 전문화 분명 될 거고. 근데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선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 프로바이더를 근데 여기서 지향하죠. 그러면 제가 약간 질문을 하나 드리면 숨을 돌릴 겸 여기서 가장 바틀렉이 걸린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 제일 안 되는 부분, 기술적으로든 안 된다기보다는 뭐라든, 지금 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네. 다
그 뭐 예를 들면은 그 버티포트에 대한 연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것만 하는 업체도 이미 있어요. 스카이포츠라고. 네네. 그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거를 운영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업체도 있고 다 있긴 있어요. 시스템도 이미 뭐 나사나 이런 데서도 다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제일 관건이고 쉽게 말하면 뭐 바틀렉이라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일단 넘어야 되는 넘어야 되는 허들은 당연히 기체 제작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에 지금 돈이 많이 가는 거고. 왜냐면 그냥 기체가 좀 더 좋은 기체가 나와야 되는 거니. 일단은 뭐 좋든 나쁘든 일단 나와야지. 나와야지 이걸 가지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지금은 거기에 지금 돈이 많이 가고 있는 거고 지금은 그거를 누가 좋은 걸 갖고 오느냐가 관건이겠죠. 이걸 먼저 갖게 되는 자가 패권이라 하기 뭐하고 시장을 잡을 가능성이 크겠죠. 앞으로 시장의 확장성은 무한한데 뭐 표준을 만들고 제일 좋은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예를 들면 자동차 전기차로 따졌을 때 그냥 자동차 그냥 전기차 가기 전에 자동차 다 만들잖아요 지금. 그쵸 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플랫폼 예를 들면 우버나 이런 플랫폼들이 힘이 있었던 거잖아요. 자동차는 많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UAM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 기체가 없으니까 아무리 뭐 기똥찬 플랫폼을 만들어도 어떡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런 플랫폼에서도 가서 우리랑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UAM이 뭐인지부터 용어 정리부터 해주셨는데 에어택시라고 하자. 하늘을 나는 대중교통인데 이거는 전기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전기 비행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헬리콥터랑 비교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싸고 그리고 조용하고 막 이런 개념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 주셨고 이게 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게 폭발적으로 관심도 높아지고 이렇게 했었던 그 트리거를 제공한 거는 우버에서 2016년부터 판을 깔아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 끌어냈다. 이런 것까지 알았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실제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제가 이따가 여의도 가야 되거든요. 이거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시장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좀 수요에 대해서 결론은 타고 갈 수는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우리가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타고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그렇지.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이 잘 돼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막 차가 막힌다. 좀 뛰어서 지하철 타시면 오히려 그게 더 빠를 수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아마 도시마다 다 다를 거고요. 형태가 도시나 사람 문화권에마다 또 다르게 커스터마이징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사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아파트에 살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미국은 아니고.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 또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 프로바이더의 또 역량이겠죠.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딱 만들어주는 서비스적으로. 결국은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 이런 거죠. 그죠? 이제 좋은 기체를 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서비스하냐도 관건인데 일단 제가 이제 저는 좀 집중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여의도 갈 때 따라가고 싶어요. 지금 그게서는 저는 그건 별로 절실하지 않거든요. 당장. 근데 이제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 관점은 저는 지금 절실한 거는 출퇴근할 때 이걸 타고 다니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럼 좀 멀리 살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좀 넓고 막 마당 있는 집에도 살 수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거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건데. 애초에 시작도 그런 거가 타겟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자료 보시면은 이거는 심지어 그 아까 말한 우버 화이트 페이퍼 2016년에 나왔던 되게 오래됐죠. 어떻게 보면 지금 5년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때 시작 첫 페이지가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샌프란시스코랑 저기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 두 개인데요. 위에는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차 타고 가면은 2시간 걸리는 거리를 우리가 우버 에어를 통해서 15분 만에 가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는 거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렇게 긴 이게 거리를 2시간이면은 거의 뭐 대전까지 거리인데. 근데 막히는 거 감안한 거죠. 55마일이면은 6, 70km면 대전까지는 아니고. 대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히는 시간이면은 뭐 평택 대도 되겠네요. 서울이면은. 미국도 길이 막히니까 고속도로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타겟한 거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조비랑 이제 독일 릴리움이라는 업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루트를 만들겠다라는 걸 보시면은 대부분 저렇게 이제 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번 에어 모빌리티라 그래서 그냥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서울 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얼번이란 개념은 광역권입니다. 아, 도시 광역권. 네. 우리로 하면은 수도권이라고 해야 돼요. 수도권. 네, 수도권 내에서. 그러니까 서울이랑 뭐 분당, 일산, 뭐 평택, 안산 이런 데를 다 연결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시장은 세 개로 나뉠 거라고 봐요. 이 자료 보시면은 네. 첫째가 시티택시는 이제 아주 짧은 거리, 여의도 가는 거. 뭐 여기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가 에어포트 셔틀, 이거는 공항하고 연결이 공항끼리 연결. 공항끼리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항 갈 때 리무진 버스 타시잖아요. 우리가 공항 가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연결해 주는 거. 세 번째가 인터시티라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제 좀 길게 한 대략 5, 60km 정도 네네. 세게 되는데 비중은 이것도 전망이긴 하지만 저는 동감하는 게 나중에 이제 이게 대중화됐을 때 전체 시장에서 한 50%는 에어포트 셔틀 수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40%가 인터시티, 10%가 시티택시예요. 네. 그러니까 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여의도 가는 거는 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돼 있으니까 네, 기존에. 굳이 근데 그거는 이제 도시마다 다를 테지만 대부분이 이제 이런 대도시들은 그 정도 거리는 이미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걸 아니어도 대중교통이 아니어도 실제로 그 정도 거리는 그냥 차로 가는 게 빠릅니다. 사실 네네네. 이거를 바로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굳이 살려면은 거기까지 또 가서 갔다가 뭐 또 하다가 뭐 복잡하다는 거죠. 찍고 가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그거 이미 여기 자료 보시면은 한 10km까지는 자동차가 빠르다고 하고요. 10에서 25km 사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25km 넘어야지 확실히 날아가는 이비톨이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어쨌든 수요는 이렇게 돼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좀 넘어오면은 그러면 지금 관건이 뭐냐? 거기에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비톨을 얼마나 좋은 이비톨을 만드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비톨에 대해서 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비톨은 일단 일렉트릭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의 약자입니다. 어렵죠. 이 EV가 아니고 뭐 EV톨 이건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빅톨이라는 거는 수직 이착륙을 가능한 항공기를 빅톨이라고 부릅니다. 헬리콥터, 빅톨. 아니면 F-35B. 그런 애들은 수직 이착륙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직 이착륙이 되는 전기로 가는 그쵸.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일렉트릭이 붙는다. EV톨이라고 하면 됩니까? EV톨? 뭐 그렇죠. 네, EV톨. EV톨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현재 개발 중인 거는 아주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 형태예요. 네. 이게 이제 자료 보시면 세 가지 형태인데 첫째가 뭐 멀티로터, 멀티콥터라고도 부르고요. 이게 우리가 아는 드론 형태를 크게 키운 거죠. 그렇군요. 이항 216 같은. 네네네. 두 번째가 리프트 앤 크루즈. 이거는 이제 날개가 달렸어요. 듀얼 페이즈. 날개가 달렸고 뜰 때는 위로 달린 그 프로펠러가 이렇게 양력을 일으켜서 뜨고요. 전진할 때는 앞으로 달려 있는 로터가 돌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틸트 로터, 틸트 X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벡터드 트러스트 되게 용어는 많아요. 네네네. 이거의 핵심은 로터가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움직여요. 로터가 뭡니까, 근데? 그 돌아가는 프로펠러가. 프로펠러가. 그래서 뜰 때는 이렇게 하늘을 향해 이렇게 뜨다가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뜨면은 그 다음에 서서히 내려와서 앞으로 가는 거죠. 뭐가 차이냐? 네. 제일 효율적이에요. 왜 효율적이냐? 네. 비행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지 같은 에너지로 빨리 멀리 갈 수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리프트 앤 크루즈는 아까 말한 대로 각각 역할이 다른 로터를 달고 있는 거면은 누군가는 놀아요. 뜰 때는 얘가 놀고 쓸데없이 노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무게만 차지하는 거고 또 바람도 저항도 받고. 근데 이제 틸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속도가 제일 빠르네요, 이게. 멀리 갈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게 제일 당연히 어렵겠죠, 만들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무나 못 만드는 거고. UAM에 크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복잡하게 하면 더 많은데 이제 아주 심플하게 하면 그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자료 보시면은 현재 지금 개발 중인 거 이거는 카운팅하기에 따라 다른데 200개, 300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사실 전수조사 해봤는데 전수조사하긴 뭐하고 이제 나와 있는 거 다 봤는데 정확하게는 100개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개, 300개는 어떤 것까지 포함하냐면 무슨 그냥 컨셉 사진, 컨셉. 그러니까 이게 EV톨의 컨셉이 한 100개 정도 된다. 컨셉이라고 하면은 우리 컨셉카 같은 거 있잖아요. 컨셉카 같은 거. 아직 개발도 설계도 안 돼 있는 거 그런 거 포함하면 200, 300개인데
실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한 100개 정도고 정말 빨리 지금 근접하게 볼 수 있는 건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크게 그냥 3개 정도만 보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네요. 아니요, 종류는 3개인데 종류는 3개인데 그 지금 개별로 회사들마다 뭐 이렇게 회사도 네네네. 있고 뭐 스타트업도 네네. 있고 연구 단체도 있고 막 여러 개 있어요. 네네. 디자인 업체에서도 그냥 뭐 나오는 것까지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비톨은 3가지 종류가 있고 네. 틸트 로터 혹은 뭐 벡터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게 제일 경쟁력이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업체가 나중에 잘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기체를 너무 자세히까지 알기도 어렵고 그쵸. 한데 뭐, 어떻게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비톨이 향후에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다닐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 3가지 아마 다 돌아다닐 다 거예요. 다닐 건데. 각자에 맞는 시장이 분명 있겠죠. 분명히 예를 있겠죠. 들면은 멀티게이 로터 같은 경우도 저는 분명 시장이 있다고 봐요. 뭐냐? 관광용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지금 뭐 헬기 타고 보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이상 나갈걸요. 아마.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쓰면은 가격 다운 시키면은 괜찮죠. 거기서 막 1, 20분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걸 가지고 뭐 출퇴근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몇 가지 모델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은 아까 사진으로 봐야 좀 감이. 영상을 봐야 되는데 영상을 영상을 좀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시면 유튜브에서. 이제 네. 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너무 먼 미래 아닙니까? 뭐 이런 그쵸, 거는 그쵸.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미 개발 끝났어요. 개발은 네. 네. 선두 업체, 그러니까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제일 선두 업체라고 하는 조비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면 조비는 이미 개발 끝났어요. 시제기가 이미 2대나 있어요. 네. 자체 테스트 다 끝냈고요. 지금 네. 그럼 뭐 하냐? 왜 안 하냐? 항공기는 만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네. 인증을 받아야 돼요. 가망 당국이라고 네. 미국의 FAA가 있고 유럽의 이아사가 있습니다. 이 둘의 인증을 받아야지 이걸 상업화할 수 있어요. 인증을 못 받는다? 그러면 상업화 절대 못 합니다. 네. 안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항공기의 안전성 기준은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야겠죠. 예. 그래서 그걸 하는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게 이제 2024년까지 끝내는 게 목표고. 그러면 저게 이제 바로 상업화를 인증을 할수 받는 게 2024년에 네. 끝나는 것이 목표다.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좀 약간 좀 챌린지한 게 그런 FAA나 이아사도 이걸 한 번도 인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 나온 기체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맨땅 헤딩인 거죠, 이들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길어지는 것도 있고 원래 이거 인증 받는 자체도 길고요. 네. 그래서 전혀 뭐 막 기술적으로 지금 뭐가 걸려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조비 같은 경우는 이미 시제기를 2대나 만들었고 뭐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뭐 시제기를 발표 안 했다 뿐이지 이미 실제로 하고 있고요. 저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한번 봤는데 되게 네. 뭐 잘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사진 보니까 약간 전기차 느낌이 좀 나네요. 세너는 느낌이 나고 그냥 네. 기존의 비행기 막 뭉툭하고 뭐 이런 헬리콥터의 느낌보다는 그렇죠. 좀 그런 이거는 느낌, 이제 저 로터가 이렇게 느낌? 움직이는 거고 네. 이게 조비의 이제 스포란 모델이고 뭐 대략 한 시속 300km 정도 나올 거고요. 네. 순항 거리도 한 300km 네, 네. 정도 보시면 되는데 사실 300km라 그래서 와 되게 300km를 왔다 갔다 하겠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50km라고 봐야 돼요. 안전하게는 5, 60km. 물론 100km 이상 갈 수 있는데 네. 그 왔다 갔다도 해야 되고 중간에 충전도 해야 되고 하면 현재 지금 에버리지하게 그 평균적으로 그 운항 거리를 지금 잡을 때는 한 50마일, 그러니까 뭐 6, 70km 정도로 잡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시속 6, 70km? 아니요. 거리. 거리를 네.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래야지- 거리를 네. 가는 거는 그러니까 자꾸 캐파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설계상 네. 300km 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이거는 지금 있는 배터리 기술로 그게 되는 거고요. 네. 배터리 용량이나 밀도가 올라간다. 전고체가 나온다. 네. 더 하이니켈로 간다 하면은 이거는 더 발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배터리 기술로 그 정도라는 거고요. 이것도 당연히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중에 진화되겠죠. 지금 이제 1세대고요. 지금 1세대가 이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더 진화될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많네요. 말씀드리면 네.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조비가 이러한 일단 것들이 중요하니까 많다. 조비가 이미 인증받고 있으니까 조비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시장 규모. 이게 시장이 커질 거냐, 얼마나 UAM 커지냐.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막 나와요. 막 기사 보면은 뭐 어떤 얼마나 업체가 되거나. 뭘 한다는데 UAM을 한다는데 뭐 어디에서는 뭐 얼마랍니다 나오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모건 스탠리 자료입니다. 예, 왜냐? 모건 스탠리 숫자가 제일 세니까.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망치가 너무 차이가 많아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5년, 없는 10년 게 후의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정 하나만 틀리게 해도 정말 다르게 그러니까요. 나오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건데 이제 모건 스탠리를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재광 연구원님도 여기에 약간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일단 숫자 뒤에 말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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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가장 세니까 그걸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국내 기사에서 자꾸 인용되는 거는 2018년에 나온 레포트예요. 아, 네. 네. 되게 옛날이죠. 3년 전이네요. 네. 그런데 5월 달에 모건 스탠리에서 업데이트 했어요. 근데 자꾸, 최근에? 지금 5월이면은 6, 7. 근데 어제 나온 기사에도 옛날 거 자꾸 인용하시더라고요. 보고서를 아직 못 보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보고서 오픈돼 있어요. 그거. 아, 그래요? 저도 봤어요. 그래요? 네. 네. 저도 볼 수, 어쨌든. 그렇군요. 어쨌든. 그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업데이트된 걸로 저는 말씀드릴 거고요. 네, 자료 보시면은 표를 보면 되네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 레포트에 업데이트된 결론인데 밑에를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보시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2040년에 막 1,700조 막 이렇게 인용되는데 1,700조. 이게 이제 좀 다운됐어요, 사실 업데이트돼서.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사람 한 1,100조, 1,000조, 1,100조 다운됐고 1,100조. 지난 베이스 시나리오로. 2018년에는 2040년까지 전망했는데 이번에 50년까지 전망을 했죠. 네. 2050년 얼마입니까? 예? 9네? 9천조? 예. 9천조요? 아, 이건 근데 좀 우리나라 돈은 되게 브라이트한 가정이 많이 들어간 거고요. 근데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2025년부터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25년, 30년, 35년 이렇게 5년 단위로 봤는데 거의 5배씩 성장하다가 계속 5배 성장을 하죠. 5년마다. 근데 2040년에 저렇게 빅 점프하게 되는 거는 2040년에는 자율 비행이 가능할 거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훨씬 다운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게 되는 걸 가정한 거고요. 여기서 2040이면은 저는 이제 칠순자. 그때는 무슨 세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숫자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어쨌든 사실 근데- 이 숫자는 아무도 모르는 숫자고. 그런데 어쨌든 네. 뭐 저기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한 나름의 로직이 있을 거고 네, 그 로직 안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저렇게 숫자가 점프할 수 있었던 게 자율주행에 감안돼 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여객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화물 들어가고요. 아, 군용 들어가고 막 있는 여러 거 가지. 다 집어넣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다른 전망치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보시면요. 이건 이제 피치북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현실적이라고 봐요. 이건 근데 여객용만 따로 뺀 거예요. 네, 화물 빼고. 네. 네. 우리가 타는 여객만 여객만 보면은 한 대략 2035년에 한 150조? 150조 규모. 네, 이 정도 보는데 150조 규모면은 어느 정도예요? 이게 좀 감이 안 와서. 어, 우리나라 그걸 설명드리면은 제가 안 그래도 저도 찾아봤는데 네. 이것도 사실 이제 뭐 조사 기관마다 다른데요. 지금 대략 그 우버 같은 라이드 헤일링 시장 규모가 한 300조라고 합니다. 300조. 네, 글로벌리하게. 네. 그리고 항공사 우리가 타는 항공사가 한 600조 되겠죠. 530 네. 빌리언. 헬리콥터 시장이 한 50조.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뭐죠? 이게 프라이빗 젯. 네, 프라이빗 전세기 한 어, 20조 정도 된다고 어. 하니까 150조면은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감이 오시죠. 큰 그러니까 한 뭐 좀 미래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쨌든 지금 헬리콥터보다 안 현재 클 거고요. 수준으로는 요 정도 사이즈다. 지금 네. 헬리콥터에 한 3배 정도 된다라는 헬리콥터나 전세기 프라이빗 젯은 정말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거고.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대중화가 당연히 가격이 엄청 싸진 않지만 대중화가 된다고 하고 그 위에 있는 표를 보니까 길에서 가는 게 이제
6,500이네요. 6,500. 그렇죠. 위에는 이제 포르쉐 컨설팅에서 나온 건데 네. 뭐 전체 비교해 보시면 7,800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 사이즈인데 여기서 이제 UAEM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150 이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감을 좀 잡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갈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되게 거대한 시장이 될 거다. 큰 시장이 될 거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시적으로 회사별로 이제 전망 자료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비, 릴리움, 아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이 네 개가 조만간 이제 상장 거래될 회사들이고 이미 합병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망치를 내놨었어요. 그 합병할 때 그걸로 말씀드리면 조비 같은 경우는 2026년에 목표로 하는 매출액이 한 2조 정도 됩니다. 매출이 2조. 26년에. 아처는 2030년까지를 전망을 해놨어요. 아처는 26년에는 여기도 한 2조인데 2030년에는 12조 하겠다. 10조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죠. 마진 얘기하면 조비나 아처나 대부분 비슷해요. 한 30에서 40%. 그다음에 릴리움 같은 경우는 2027년에 뭐 한 6조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26년은 대부분 비슷해요. 2, 3조 목표로 하고 있어요. 회사별로. 뭐 그 굉장히 한 4, 5년 내에 이게 있을 일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 그쵸. 회사의 전망은. 시작하면은 대략 한 2조 정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유상증자할 때 목표를 제시했는데 2030년 11조. 얼추 아처랑 비슷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마 가정이 대부분 비슷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자기들 기체를 놓고 봤을 때 가정하면은 모델링 할 때 생각해 보면 이 기체로 얼마를 벌까, 그리고 그 기체를 몇 대 운용할까,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대부분 그렇게 거다. 비슷한 가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저 회사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쵸. 어떻게 되면 중간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 숫자적으로 감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됩니다. 뭐 이건 아니에요. 믿을 수도 없고. 저는 믿어요. 저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못 믿겠는데. 저는 왜냐하면 그 계산해 보면은 사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계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냥 가정일 뿐이지만, 물론 거기까지 가기에는 난관이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봐야죠. 희망을 갖고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지켜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UAM에 대해서 참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도 요만큼 자세한 영상은 없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뿌듯하네요. 이 영상이 5년 후 진짜 2020년 성지가 됩니다. 성지가 돼서 야 진짜 2005년 전에 이렇게 야 이재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근데 그러면 좋겠지만 또 반대로 해서 이건 뭐야 이런 얘기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죠? 안 되면 삭제.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면 그런 얘기도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아까 부담이 되지 않는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죠.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충분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컴플라이언스 같은 거를 제가 감안하고 말씀드리면 일단 글로벌 지금 사실 투자 뭐 비이클이라고 하죠. 없어요 사실 몇 개. 지금 당장 상장돼 있는 거는 미국에 이항이 있죠. 이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선두 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조비, 릴리움, 아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말고도 뭐 볼로콥터도 있고요.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인증받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미 합병 스펙을 통한 상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합병 발표한 회사는 그 네 회사고요. 아마 지금 원래 목표는 상반기였는데 지금 7월인데 아직까지 안 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름도 바뀌고 거래가 될 거고요. 국내에는 지금 뭐 보면은 뭐 한화 시스템, 현대차, 뭐 카이, 뭐 LG 넥슨, 대한항공 뭐 이렇게 뭐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데는 한화 시스템이 제일 적극적이고요. 현대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는 이제 일단 기체가 아직 안 나와서
이비토를 뭐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와야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말하면 현대차를 지금 UAM으로 사세요? 이건 좀 어불성설입니다. 맞아요. 아직은 왜냐? 현대차가 지금 워낙 글로벌 다른 게 지금 크니까. 예, 매출이 얼마인데 네, 이게 네. 지금 잘 되면은 UAM 아까 근데 이제 보여드렸지만 뭐 2030년에 10조 되냐만 한데 그 근데 이제 비중이 반대로 작아서. 보면은 그래도 성장 동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아, 기대감이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그래도 아니, 물론 왜냐면- 제가 현대차를 커버하는 에너지는 아니지만 아니 근데 네. 이런 건 있지. 뭐냐면 현대차가 옛날에 땅 사고 막 이러던 현대차가 음. 이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 이거는 두주를 위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제 정도로. 뇌피셜로 그냥 전망해도 돼요. 네네. 뇌피셜이요. 뇌피셜로 이거 네. 네. 분명 현대차도 저는 그 UAM 사업부 이미 아마 이렇게 있는데 따로 뺍니다. 따로 뺄 되고요. 거다. 네.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은 네, 예를 네, 들면 뭐 이비토를 확보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저는 따로 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건 하나의 딱 사업부가 될 뇌피셜이고요. 거다. 될 아니요, 수도 있을 것 같다. 별도 법인으로 별도의 뭐 상장도 될 해야 수 될 있을 거다. 거고 투자 받아야 되니까. 왜냐면 아니면은 직접 계속 투자 받아서 해야 되니까.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다시 근데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저 네. 좀 오늘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네. 하나시스템, 현대차, 카이, 넥스원, 대한항공까지 이 5개 회사들 중에서 영건이 직접 커버하시는 회사는 하나 시스템은 하나시스템. 네, 커버를 하고요. 커버하고 계시고 네, 나머지 회사는 제가 뭐 그냥 자세하게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런 없어요. 정도. 말을 할 게 없어요. 네, 아직은 관심을 보이는 회사 정도 맞아요. 예, 정도다,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지 네, 네. 없고. 근데 하나 시스템은 이미 초기에 이비토를 확보했다는 게 가장 큰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지금 현재 관건은 이비토를 할 수 있냐 없냐거든요. 하나는 지금 이비토를 개발 중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비토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 초기 투자를 들어갔죠. 그래서 이미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게 가장 크고요. 일단 두 번째는 실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1.2조의 유상증자를 완료했죠. 그래서 지금 통장에 1.2조가 찍혀 있어요. 네, 이거를 투자를 할 건데 뭐 100% 다 UAM에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자료 보시면은 거의 절반이 UAM, 절반은 위성통신이라고. 우리가 이게 보시면 돼요. 유상증자가 언제 했죠? 몇 달 됐죠. 몇달 이미 됐죠. 이제 이거는 완료되고 납입 다 끝났고요. 이제. 네네. 돈은 들어왔고, 네, 돈 다 이제 들어왔고 돈은 이제 들어왔고, 이제 어떻게 이거 투자를 하고 투자 이제 가시화 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성과로 이뤄내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이제 네. 길게 보셔야 근데 되는 거고. 유상증자 할 때 자금 사용 계획을 제출한 거는 저건데요. 계획이고요. 뭐 위성 투자는 뭐 너무 생뚱맞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다 위성 연결됩니다. 투자가? 네, 이게 있어야지 UAM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탄이 마련돼 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걸로 다 될까에 대해서는 뭐 계속 넘어야 될 삶이 많죠. 더 네.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럼요. 거고요. 네, 어쨌든 1.2조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 네. 그거를 지금 갖고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크고요. 네. 목표는 이래요. 지금 작년에 매출이 1.6조였는데요. 2030년, 10년에는 23조 하겠다. 물론 약간 좀 감안하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거의 10배 이렇게 이상. 해야 또 유상증자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기도 있겠죠. 하죠. 네, 하긴 네.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얼마나 저 숫자에 대해서 만들기 네, 위해서 말하면 많은 노고가 있었겠습니까? 에어 모빌리티는 삶이. UAM이고요. 그러니까요. 위성통신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스타링크예요. 아, 네, 적게도 위성통신. 그건 이제 하나에서도 열심히 그래서 하고 있다. UAM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하나 자료 보시면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프로바이더를 지향한다. 네, 다 이 한다. 회사도 선두 회사들 아까 그런다 했잖아요. UAM 서비스, 인프라, 로지스틱, UAM 비클 다 화물까지 다 하겠다라는 게 현재 사업 계획이고요. 두 번째 자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체입니다. 버터플라이라는 이름이고요. 사실 이건 CG입니다. 아직 실물 기체는 공개를 안 했어요. 오버에어라고 하는 미국의 스타트업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분은 45%, 45.18%. 근데 이거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딴 데서는 30%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네네네. 30%라고 얘기할 때는
뭐 나중에 스톡 옵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희석된다는 점 감안했을 때 희석할 거 감안하면 30%라는 거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현재는 아직 스톡 옵션 안 줬으니까 그 45.18%. 네네. 근데 여기에 아마 돈 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장부 금액이 220억이잖아요. 원래 300억이었거든요. 이거 이제 하면 추가 투자 들어가야죠. 무슨 돈으로 가느냐? 위중했으니까. 그걸로 아마 들어갈 거고요. 어쨌든 이 기체를 이미 확보했다는 게 가장 큽니다. 오버에어라는 회사는 그냥 스타트 업체는 아니고요. 미국의 카렌 에어크래프트라는 되게 유명한 방산 업체에서 민간용 이비토를 만들려고 스핀오프한 회사예요. 그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경쟁력 있는 이비토이 나올 거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계획은 UAM 여객용 UAM은 25년이 목표예요. 여객용으로는. 네, 왜냐하면 25년. 그때쯤 돼야지 아마 그 오버에어에서 나오는 버터플라이가 인증, TC 인증까지 아마 마치는 게 그때가 목표거든요. 그거 마치는 즉시 바로 상업화 들어가고 국내에도 바로 할 예정이고요. 화물용도 병행합니다. 화물용은 이제 바로 무인으로 아마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게 하나 시스템의 UAM 사업 목표고 아까 또 보여드렸지만 목표는 2030년에 10조 이상 하는 게 목표. 25년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이건 이제 시간 좀 모자르긴 하지만 이것도 위성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니 무슨 위성 뭐 하는 거냐? 일단은 스타링크 뭐 아마존, 원앱 이런 데서 지금 하려고 하는 저궤도 통신 위성 서비스를 한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하나 시스템 이거 하는 이유는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타링크 얘기하면 막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서 인터넷이 되게 돼요. 그렇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동 수단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인터넷이라기보다는 통신이 가능하게. 그래야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미리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COTM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하는 거고요. 이거의 또 관건이 안테나가 필요해요. 왜냐? 아무리 위성이 있어도 신호를 받으려면은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안테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달 수 있고 비행기에 달 수 있는 안테나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얼마 전에 미국의 카이메타라는 회사에서 자동차에 달 수 있는 안테나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아직 이미 나왔어요. 근데 그 카이메타도 하나 시스템에서 10% 투자를 한 회사고요. 또 하나 시스템이 지금 개발 중인 안테나는 비행기에 달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 달 수 있으려면은 되게 곡선으로 얇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동체에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UAM에도 붙이고 그러면은 나중에 자율 비행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위성통신 사업이고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자료 보시면은 2030년에 뭐 6조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탈 하면은 아까 말한 1.6조에서 2030년에 23조. 이런 계획을 잡고 가고 있는 청사진이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충분히 봅니다. 가능하다. 저는 이제 매크로 애널리스트니까 이 숫자를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거 2023년 되면 금리를 올린다는데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충격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는 투자가 계속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에 투자할 때 드는 비용, 즉 다시 말하면 조달 비용은 그렇게까지 높아지진 않거든요. 뭐 이미 또 이미 땡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자금 조달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그건 있을 이제 거고요. 뭐 당장은 아닐 거고요. 당장은 아니겠죠. 뭔가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그죠? 그렇죠. 아마 이제 나올 거는 뭐 저도 사실 궁금한데 뭐 업체도 뭐 투자도 하고 하겠죠. 그렇죠. 조만간 나올 거예요. 이미 이제 벌써 7월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또 뭔가 하나씩 나올 거라고 기대하셔도 돼요. 2024년, 2025년에 이제 인증을 받아서 이제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가 보이기 전까지도 사실 그 안에서 여러 업체들 간의 뭐 투자나 아니면 뭐 M&A나 이런 그게 것들이 이제 좋은 계속 게 되지 않을까. 기존에는 되게 다 비상장이고 해서 그렇죠. 알기 어려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그런 회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상장이 되면은 분기마다 우리가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도대체 얘네들이 미국 뭐 기업은 하고 있나. 아시겠지만 맞아요. 되게 다 오픈해줘요.
뭐 콩쿨 때 분기 콩쿨 때도 CEO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네, 네. 되게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속도를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UAM에 대해서만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신 줄 별로 없으시죠?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이렇게 시간을 주지도 않고. 네, 네. 네, 사실 저도 너무 길게 하면 또 재미 없어지고 하니까. 네. 이렇게 근데 재밌게 하는데.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어떠셨어요? 근데 헛소리 했을까봐. 농담이고 헛소리 안 네네. 하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세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여기서 또 홍보를 또 하셔야 되니까. 네, 이게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야지 또 신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또 조회수 낮으면 또 좀 하기 싫어지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많은 봐주시면 관심도 가져주시고 오늘 했던 업데이트를 얘기 계속 할 거니까 그러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우리 이재광 연구원님 기억해 주시고 UAM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이재광을 쳐주시면 좋을 것 UAM 같아요. 아니어도 네, 항공우주 맞아. 산업. 그리고 이재광 연구원 원래 이거 아니었잖아. 저도 원래 이제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뭐하고 전공이 아니고 원래 소재, 담당은 소재. 우리 저랑 맨날 얘기했을 때는 저 할 때 뭐 세미나 하고 있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 그죠? 그렇죠. 포스코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뭐 안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도 열심히 네네.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리튬이라든지 뭐 니켈, 코발트 이것도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거니까. 오늘은 그리고 사실은 뭐 그 2차 전지 산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개별 뭐 리튬을 포함한 커머더티 다 가격이나 이런 게 연결돼요. 너무 다 연결돼 있어서 연결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끝나야 되는데 네네. 배터리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도 중요한 거지 배터리가. 배터리가 사실 저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LFP가 좀 대세가 될 거라고 보는 정말요? 입장이에요. 네. LFP가? 가격 그래요? 문제 때문에. 가격 때문에. 네. 근데 소재의 입장에서 커머더티를 보시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물론 이제 차마다 비싼 차는 당연히 뭐 좋은 거 쓰겠죠. 네. 근데 이제 이 UAM, 이비톨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보다는 오히려 그 밀도가 더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걸 갖고 운송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실어 날라줘야지 돈을 더 버는 거거든요. 그럴 거면은 좀 더 좋은 배터리를 써서 가동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연결됩니다. 연결됩니다. 네. 그 이제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아, 하고 싶은 제가 얘기가 많아가지고 끝내요. 한도 끝도 알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네. 근데 저는 되게 오랜만에 뵀잖아요. 저 이제 그 그러니까요. 매니저 할 때 한참 있다가 벌써 한 1, 2년 있다가 본 것 네. 같은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 한 번만 딱 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인사. 마무리요? 네. 네. 구독자 이 시간까지 봐주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그 UAM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꼭 주식 투자 아니어도 이 UAM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사는 방법, 사는 방식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좀 꾸준히 계속 봐주시면은 다른 쪽으로 돈 버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주식 아니어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효석의 여의도 스타들 네 번째 시간이었는데 정말 유쾌하고 개인적으로 우리끼리만 재밌었으면 안 되지만 유쾌하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모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